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가지 이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애플 키워드를 가지고 시원하게 움직이면서 기대감을 가지는 삼성전기 꼽아봤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그렇게 대형주의 이름을 여기에 올리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워낙 애플팔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세고 사실은 자리가 너무 차트상으로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2의 LG 이노텍도 될 수 있을지 오늘장 나온 이슈와 함께 긍정적인 해석 가능할지 첫 번째 질문으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애플 떴네요. 네, 애플이 애플카? 떴어요. 애플 패드랑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기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정확하게는 M2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애플이 쓰는 게 M1. 네. 이것도 프로세서 치면은 상당히 굿, 막 이렇게 나오는. 아, 기술력이 좀 높은 거군요. 그렇죠. 애플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오. 그만큼 원래 이 M1도 네. 예전에는 또 삼성전자한테 맡기려고 했다가 네. 수율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또 TSMC로 갔던 아픈 기억이 그렇군요. 있죠. 네. 근데 이 다음에 M2가 다음에까지 PC용 쪽입니다. 그러니까 맥북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 M2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 누가 잘하나 이런 또 반도체 기판 쪽에 누가 잘하나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좀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낙점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한때는 그랬었거든요. 애플이 삼성전자 쪽으로 그 파운드리 위탁을 안 했던 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유출 우려였는데 같은 삼성그룹인데 삼성전기 쪽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급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면은 네. M1에서 M2로 올라가면서 기술력도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일본과 뭐 대만 업체보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지는 삼성전기뿐이었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만큼 증설을 미리 하고 막 준비하는 데가 어디였느냐. 다른 데는 못 나옵니다. 아, 준비를 했어야 되는군요. 준비를 하는 게 네. 벌써 LG노텍도 있는데 네. LG노텍은 꽉 찼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은 이번 납품에는 참여를 안 한다고 기사상으로는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리 또 삼성도 그렇고 LG노텍도 그렇고 다 준비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 잘하는 자들의 기회 이렇게 바라봐야 우리도 되겠죠. 준비 열심히 해야겠어요, 대표님. 저희도 방송 열심히 준비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봤었을 때 기대감 높고 이제 우리도 벤더가 애플을 갖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다들 물량 들어오게 되면 받아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또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은데 네. 중요한 거는 삼성전기와 LG노텍을 비교할 때 가장 저희가 많이 보는 게 LG노텍은 그래도 카메라 쪽, 삼성전기는 MLCC. 네. 이게 매출이 아직까지 절반이죠. 아, 그게 있군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같이 기판 관련된 쪽에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래서 다 좋긴 한데 삼성전기는 MLCC가 가격이 돌기 시작해야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은 기대감을 아는 구간에서 사실 뭐 지난해 LG 이노텍을 잡았더라면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지금이라도 기대감을 안고 호재가 하나 터진 이 시점에 매수 들어가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번 뉴스로 올라가도 일단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MLCC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들어와줘야 네. 그걸 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이는 이거 가지고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 정도 시도하는 흐름들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이제 리오프닝 시대 MLCC 특히 자동차 출하량 이제 개선되는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죠. 네. 이게 확인이 돼서 MLCC까지 같이 출하도 잘 되고 가격도 다시 반등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네. 기다리는 시간에는 다른 기판 쪽을 보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까요? 그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아마 기판 쪽 다 그래서 그럼 다른 기판을 보자 그러는데 다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안 오른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입니다. 네. DAP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PCB 관련된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멀티 PCB 관련된 쪽에서 전장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아, 네. 네, 그쪽에 대해서 하나 축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이번 1분기 실적 생각보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변화 나오게 되면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AP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두 번째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가 가장 주목할 게 전기차입니다. 두 번째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때 오늘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이 좋았다. 그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어디까지 우리가 맞추면서 관련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 만약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소재 쪽을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소재가 아니라 그 다른 쪽 납품 업체라고 지금 선정이 된 쪽을 보는 게 맞을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오늘 또 많이 기다리셨죠? 맞아요. 많이 예. 기다렸죠. 네, 아마 서학개미 분들부터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다 쳐다보고 계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이 그래도 마법처럼 슬라슬라 테슬라 이렇게 슬라슬라 됐어요. 예,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에 이번에 혹시나 3월 말에 들어갔었던 중국의 어떤 셧다운 관련된 쪽이 봉쇄 관련된 쪽이 영향을 실적에 안 넣었다고 합니다. 아예 안 넣었다고요? 네, 3월 28일부터였기 때문에 네. 그 며칠 사이에 실적 넣기가 좀 애매했었는지 안 넣고 포함된 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28, 29, 30, 4일 정도 되겠죠? 네. 그게 안 나오고도 이 정도라고 아하. 봤을 때 근데 그 반대로 이제 4월 또 한 10일 정도까지 또 어떤 셧다운 됐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게 되면 2분기는 약간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쪽도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거는 지금 대적할 상대가 없다. 이렇게 네. 바라보는 거죠. 특히 과거에는 테슬라를 바라볼 때 이제 예측치가 있으면 이 정도 실적 나올 거야. 그러면 한때는 매출은 달성했는데 뭐 수익성은 아직까지 뭐 전혀. 근데 가격을 계속 올려서 그걸 지금 맞춘 걸까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한 작년부터 네. 실적 나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했습니다부터 EPS가 주당 순환이 찍히는 거 보면은 예상한 것보다 다 위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벌써 이뤘다라는 쪽에서 이제 공장 짓기 시작하죠. 네.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전기차는 아무래도 또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은 높은 거 사실인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그러면 공급하는 국내 2차 전지 쪽도 당연히 좋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테슬라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생산에서 차질을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죠? 생산 차질이요? 네, 생산 차질을 많이 벗어나고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인가요? 현대기아차. 네. 근데- 그쪽도 주목을 해볼 만한가요? 네, 이쪽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요즘에 또 기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도 다시 봐야겠다라는 쪽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장비 쪽도 다시 보자. 어차피 소재 쪽도 계속 투자를 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련된 P&T라는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소재 쪽에 집중도가 높았는데 장비 쪽으로도 시선을 이동을 해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플랫폼주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예상 밖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네이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실적 발표 앞둔 카카오도 동반 하락세입니다. 오히려 가장 궁금한 건 오후장에 의사결정을 하시려고 그 시간을 기다려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지 않았다. 지금 많이 흘러내린 자리, 신규 접근도 괜찮은 위치일지 질문 드려볼게요. 네, 3번 질문 들어가는데 앵커님이 좀 우울해하시네요. 왜냐하면 많이 내려간 종목이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실 그렇죠. 것 같아서 네. 가장 좀 잘 전달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슷한 마음이시죠? 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좀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보니까 또 4월 달에 개인 순매수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위 네이버. 그러니까요. 네, 이런데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한 10% 하락해 있고. 근데 선반영이 안 된 거였네요, 이게. 네, 선반영이란 것보다 지금 시장의 성격에 안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네, 그래서 좀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넷플릭스랑도 어떻게 보면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네. 또 실적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메타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페이스북이죠. 이런 쪽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과거에 바라봤던 성장주의 개념들이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많다. 첫 번째로 리오프닝이다. 네. 리오프닝일 때 플랫폼주에 대한 역할론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금리 인상기다. 네. 이런 때 성장주를 바라보고 있는 주가의 밸류가 이 정도로 유지되겠느냐. 근데 거기다가 실적도 눈높이에 못 맞췄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럼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고 본다면 신규 매수도 고려할 자리는 아니고 보유자분들도 일정 부분 비중 줄이는 걸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만약에 기다리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때 잘못하게 되면 기회비용이라는 측면도 있죠. 그렇죠. 시장에 맞는 종목을 사서 차라리 그냥 네이버를 정리를 하고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서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큰 더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항상 투자자의 첫 번째 덕목은 그거 같습니다. 내가 시장에 맞춰서 시장이 나한테 맞출 줄 없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손해가 많이 났다고 그래서 시장이 아유 고생했으니까 올려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야속하죠. 내가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시장과 맞지 않다라는 쪽에서 일단 결단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도 한번 고려를 해보심이 좋겠고요. 그럼 네 번째 이슈는 시장 트렌드와 맞는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트렌드와 맞으면 이쪽으로 이동은 어떨까요? 사실은 정책이란 키워드 안에서 어제부터 폐배터리 강하고요. 원전주가 다시 한번 강합니다. 네. 이렇게 정책 수혜 모멘텀을 가진 키워드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폐배터리 그리고 원전 저희가 두 가지 좀 묶어봤습니다. 이슈가 좀 많긴 한데 굳이 좀 한 가지를 골라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트렌드에 어디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둘 다 괜찮습니다. 별로. 둘 다 그나마 원전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되는 게 아직이다. 네, 폐배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테마입니다. 전혀 지금 반영되는 종목들부터 네. 나오는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겠다라는 정도인데 시장 커지는 거 다 압니다. 네. 2030년까지 뭐 500억 달러가 넘게 커진다고 하는데 당연히 7년, 10년마다 주기 교체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고 정부도 지금 법안이 없대요. 그러니까 배터리 폐기할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마련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솔직히 뭐 NPC 같은 경우 급등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내셔널 플라스틱이죠. 그렇죠. 지금 팔레트라고 하는 네. 물류 들어갈 때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가 현대모비스랑 손잡았다. 이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직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아직 테마 성격이 폐배터리 쪽은 강하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네. 원전은 테마 이상의 자리로 올라온 걸까요? 네, 그래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죠. 네. 앞으로 또 2040년도까지 유지한다. 그리고 또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유지 보수라도 적어도 나갈 것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변화는 더 기대하는데 지금 나오는 지금 종목들, 뭐 한신기계부터 주르륵 나오는 이런 종목들. 너무 갭 띄우고 날아갔어요. 네, 그냥 매매다. 네. 예, 테마의 매매다라고 보시고 차라리 접근하게 되면 핵심은 뭐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이겠죠. 이런 그러면은, 것들이 네. 변화가 들어오는지 체크하고 또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관련된 쪽은 지금 성과를 내는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있다고 하게 되면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 네. 그리고 나머지 인선 ENT도 거의 이제 부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연결된 폐기물 쪽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되겠죠. 폐기물 쪽에 강자 IS 동서. 건설 쪽과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쪽도 괜찮은 거죠? 네, 자리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IS 동서가. 알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사명을 변경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오늘 많이 내립니다. 지금 철강 업계랑 협상이 길어져서일까요? 조선주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수익권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워낙 빠른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 비중 축소 고려해야 되는지 딱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No. 네. 홀드! 네, 만약에 이런 순환매를 좀 대응하면서 트레이딩도 같이 하시겠다. 네. 그러면 30% 줄이는 건 괜찮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저점에서 사시든가. 네. 아니면은 지금 또 저는 지금 왜 자동차 부품주가 이렇게 땡기죠? 오히려 그쪽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네. 보시는군요. 많이 또 소외받았고, 네. 근데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 똘똘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올 채비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에서 순환매를 노린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에서 기준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조정 받게 되면 그래도 또 피팅 밸브 쪽에 강자 성광 밴드 예 죄송합니다. 네, 성광 밴드까지 네. 관심권에 두자. 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원픽 볼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 5가지 이슈 점검해 봤는데 어디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네, 제가 남자라서 네. 첫째 아니면 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시죠. 네, 첫 번째 DAP로. DAP. 네, 전략 네. 좀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성과 나오기 시작하는 자동차 부품 중에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되면 좀 더 직전 고점 때 넘어갈 것으로 바라보면서 한 4,500원대 초반 정도면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5,200원 정도. 그리고 또 손절가는 4,1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AP까지 저희 원픽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주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